네, 안녕하십니까. 물리강사 전성근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변이와 이동거리를 비교해 줄 줄 알아라 라는 걸 꼭 배웠고,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고,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속도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걸 배울 겁니다. 가속도. 어디 가라는 게 아니라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야. 원래 더할 가짜인데 이 속도가 증가할 때도 속도가 감소할 때도 요럴 때 이제 가속도를 쓰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자동차 탈 때 출발할 때 뭘 밟어? 그치, 가속 페달을 밟죠. 그지? 악셀에다 밟지. 그지?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다. 속도에 대해서 좀 더 나가고 가속도를 들어갈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변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에 대해서 배웠다고? 변이. 또 거리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뭐에 배웠다고? 거리. 두 개 좀 차이점이 있었어. 변이는요, 뭐라 그랬죠? 위치의 변화량이요, 변화한 거요. 얼마큼 변했어요? 나중에서요. 뭘 빼줬죠? 처음 위치를 빼준 거. 변이 이렇게 구하라 그랬고. 거리는요. 위치에 이동한 총 거리의 합이다라고 기억하라 그랬어. 얘네들을 좀 다르게 설명할 때 특히 변이는요. 무슨 점과 시작점과 어디로 가? 끝점. 끝점까지 최단 거리니까 무슨 거리? 직선거리가 되더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오늘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가. 자, 직선거리니까 뭐가 표현된다? 방향이 들어가더라. 하지만 얘는요, 이렇게, 이래. 이 모든 거리를 다 합쳐주다 보니까 방향이 너무 많아. 얘는 방향이 딱 하나니까 하나로 딱 표시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방향을 우리가 포함하지 않는다. 크기는 포함하고 방향도 포함하는 친구가 누구? 변이. 자, 얘는 방향 표시하지 않고요. 크기만 표시되는 애를 거리. 이렇게 기억해로 그랬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배운 게 뭐였냐면 속력 배웠다고. 그 다음에 속도 배웠다고. 자, 정의를 한번 적어봅시다. 속력은요, 단위 시간 동안에 또는 일정 시간 동안에 동안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있으면 돼? 일정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맞죠? 자, 속도는 어떻게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똑같은데 변이, 일정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일정 시간 동안에 뭐다? 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변이죠? 방향이 표시되죠? 자, 선생님 물리 시간 때 물리원에서 방향은요, 직선상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 뭐밖에 안 나온다고? 직선상. 그러니까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로 생각하면 돼. 뭐로 생각하라고?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왼쪽으로 가면 뭐라고 생각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라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요. 왼쪽으로 가요? 마이너스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무조건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마이너스. 어디로 간 거? 왼쪽으로 간 거. 플러스. 어디로 간 거? 오른쪽으로 간 거.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위로 간 거? 플러스. 아래로 간 건 뭘까? 마이너스.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 그럼 무조건 오른쪽으로 한 건 플러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 주시면 돼요. 문제상에서 어느 쪽으로 가다가 반대로 갔다 그러면 처음에 간 거를 플러스, 나중에 한 거는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렇게 표시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플러스 3m/s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야? 오른쪽으로 3m/s로 간다라는 뜻이야. 다시 얘기해서 1초마다 3m씩 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m/s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 방향으로 1초마다 3m씩 가는 속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거지. 앞에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 이거를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좀 더 넘어옵시다. 뭘 넘어올 거냐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야. 그게 어디 나왔어? 19쪽에 나왔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이 뭐냐면 평균이 뭐예요? 평균. 자,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국어는요 10점 맞았어요. 영어는요 20점 맞았어요. 수학은요 난 수학은 좀 잘해 50점 맞았어. 야 너는 평균이 얼마니? 이런 거 내지. 자 평균 뭐야? 어떻게 내? 10 더하기 20 더하기 50을 세 과목 봤어요.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맞습니까? 계산이 좀 안 되네. 아 얘 30으로 하자. 얘도 30으로 하자. 그럼 얼마 됩니까? 평균은요 30점입니다. 얘 90이잖아. 그치? 그러면 평균 값은 뭐야? 10점, 30점, 50점 얘네들의 중간 점수가 얼마냐 이런 뜻이야. 평균 속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지금 요 서울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부산까지 가는데 항상 똑같은 속도로 쭉 갈 수 없죠. 가다가 우리 카메라 기사님 나오면은 인사도 하고 천천히 가다가 또 신호등이 걸려 있으면 정지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카메라도 없어 죽으라고 달려야지 막 달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어떻게 해? 내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갔어. 그치? 그 총 걸린 시간 기억해 줍시다. 총 걸린 시간을 뭘로 나눠줘? 총 이동한 위치의 변화량, 요 변위로 나눠주면 된다고. 기억해 둡시다.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위치의 변화량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변이니까 뭐야?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직선거리. 꼭 기억해 두자.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직선거리. 꼭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순간 속도는 뭘까? 아주 짧은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을 순간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대표적인 예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자동차에 속력계예요. 쌤. 순간 속도 얘기하면서 웬 또 속력계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속력은요 방향이 표시가 안 돼 있죠. 자동차에서 내가 밟으면 웅 해갖고 속도가 싹 속력이 올라가잖아. 속력이 올라가면 그 속력 값이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표시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걔는 방향이 표시가 안 되는 거니까 속력계가 되는 거야. 이 자동차에서 속력계의 그 값을 우리는 속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순간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쌤이 해주고 싶은 건 그래프야. 여러분 되게 싫어해요. 겁나게 싫어해요. 완전 싫어해. 완전 싫어해. 뭐 싫어해? 그래프 되게 싫어해. 자, X축을 시간으로 놓을게요. Y축을 위치로 놓을게요. 또는 거리로 놓을게요. 자, 그랬을 적에 그래프가 뭔가 나올 거란 말이야. 뭐가 나올까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요렇게 나왔다라고 칩시다. 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거 하기 전에 이쪽에서 하나만 더 보고 가자. 그래프. 자, 여기 시간 t, 위치 s 이렇게 써놨어. 써놓은 상태에서 요런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선생님, 곡선보다는 직선이 낫네요. 그래, 직선이 나. 그럼 직선 먼저 보자고. 자, 직선 먼저 봅시다. 자, 이 직선인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얘를 x로 놔. 얘를 뭘로 놔? y로 놔. 놓을 수 있어, 없어? 놓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의 함수는 1차 함수야. 1차 함수 어떻게 표현할까? y는 ax요. 플러스 하려니까 얘는 0에 가 있죠. 그러면 y는 ax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t로 놨잖아. 그러면 걔를 좀 바꿔봐. y는 뭘로 놨어? s. s. a는 기울기죠? a 그대로 놔. 놨어? 자, 그 다음에 x 뭘로 놔? t로 놨어. 일로 가보자. 일로 왔다. 여기 왔다. 자, 속력. V로 표시해요. 뭐로 표시한다고? V, 벨로시티. 자, 시간 뭘로 표시해? T로 표시하죠. 그쵸? 변이.
S를 이렇게 표시했어. 얼마큼 구간, 스트렝스. 자, 이렇게 S 표시했어. 이거 표시. S는 넘기면요. V, T. 어머나. 자, 이 친구는 기울기죠. 그쵸? 자, 기울기가 지금 저기에서 누구하고 똑같냐면 S는 VTO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야. 누구랑 똑같아요. 기울기가 누구랑 똑같아요? 그쵸. 누구? 속? 또 여기선 방향 표시가 안 되니까 속? 역. 얘하고 똑같네요. 아, 수학 시간에 이걸 괜히 배운 게 아니구나. 과학 시간에 뭐 하려고? 이 그래프 이해하려고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1차 함수 배운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 자, 어려운 거 아니라고. 자, 그럼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기억해 둡시다. 뭐라고 기억합시다? 이 친구 T와 S,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뜻하는구나? 속도를 뜻하는구나. 기억해 둡시다. 제발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처음에 그랬던 그래프를 보자. 자, 시간과 위치, 거리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이거 위에다 써놔. 기울기는 뭘 뜻한다? 속도, V라고 표시합시다. 자, 속도 또는 속력, 걔네들을 표시하더라. 그렇군요. 근데 총 걸린 시간 동안에 이 위치의 변화량 값을 평균 속도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A점이야. 여기가 B점이야. A점에서 B점까지 가는데 뭐 하는데? 가는데 평균 속도를 구해세요 라고 나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점과 B점을 뭘로 연결하느냐? 직선으로 연결하세요. 뭘로 연결하고? 직선으로 연결하세요. 여러분들 그래프에 나와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19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평균 속도가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습니까? 선생님 따로 정리할게. 얘는 무슨 기울기?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속도야. 왠지 알아? 잘 봐라. 총 걸린 시간 동안의 총 위치의 변화량. A점에서 B점까지 총 걸린 시간은 요거죠. 그쵸? A점에서 B점까지 이동거리는 위치의 변화량은 요만큼. 이거죠. 이것분의 이거잖아. 맞나? 얘 정의랑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치? 그럼 앞으로 우린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돼.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평균 속도다. 기억해 둡시다.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평균 속도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문제 푸는데 대단히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입니다. 기본.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뜻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평균 속도도 확인할 수 있더라.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A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얘를 굉장히 짧은 시간, A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걔는 뭐가 되겠어? 뭐가 될까요?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럼 B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B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그려? 접선. 접선 이게 중요한 거야, 접선. 순간 속도는 뭐로? 접선의 기울기 한 점에. 평균 속도는 뭐로?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 자, 여기다 다시 정리해 줄게. 평균 속력은요, 어떻게 표시하라고? ST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해요?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요. 이렇게.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순간 속도는요. 똑같이 ST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한 점의 직선이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요. 이렇게 구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어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요. 이런 애들이 있어, 분명히. 그러면 안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 한번 해보자. 자, 그래프 여기다 하나 더 쓸게.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두 점, A점. 여기 B점, 요게 시간, 여기가 위치 S. 자, 여기가 2초, 여기 6초. 자, A점과 B점에서의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가르쳐 줍니다. 여기 2. 자, 여기 좀 그래프가 좀 위로 올라가겠네. 그냥 이해해줘. 자, 여기가 8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A점과 B점의 평균 속도. 직선의 기울기요. 그러면 삼각형을 그려. 삼각형을 그려서 밑변분의 높이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밑변이 얼마예요? 6과 2의 사이 4네요. 요 차이 얼마죠? 8과 2, 6이네요. 그러면 주점의 직선의 기울기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4분의 6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어려워하지 마. 안 어려운 거야. 그러면요. A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접선이 그려지면 꼭 가르쳐 줍니다. 이 값이 4예요. 그 다음에 요 값이 1초예요. 요 값은 6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가르쳐 줄까? 이렇게 가르쳐 주면 돼. 그럼 얘도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구하면 되지. 얼마 분의? 5분의 4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이게 A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의해. 입각해서 봅시다.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총 변이. 순간 속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그때의 변이. 그치? 근데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라고? 얘는요, 두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 ST 그래프일 때. 무조건 그래프가 아니야. ST, S와 Y축이 S고, X축이 T의 그래프에서. 순간 속도는요, ST 그래프에서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 못 보면요, 물리는 포기가 됩니다. 기울기를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기울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꼭 좀 자기 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20페이지 볼게요. 20페이지는 이제 뭐 나오냐면 등속도 운동 나옵니다. 근데 다른 용어가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등, 속, 직, 선, 운, 동 요런 친구가 나와. 자, 이 친구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등, 속, 도, 운, 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 잘 봐라. 속력이 등 같게 무슨 방향으로? 직선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방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속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다시 얘기해서 속도가 어떻게? 일정한 운동이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쌤이 예를 할 때는요, 하나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어. 뒷부분에 여러분들 뉴턴의 운동 법칙 할 때 배우는 거지만 하나 더 기억해 둡시다. 힘에 대해서 배울게요.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힘. 잘 봐. 힘은요, 가속도, 질량이라고 먼저 하자. 힘은요, 질량의 값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야. 근데 기억만 해주자. 힘이 작용을 하면 뭐가 생긴다? 속도가 변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위에서는요, 등속도 운동, 속도가 변한대, 안 변한대? 안 변한대. 그럼 가속도가 변한 값이 없으니까 0이죠. 질량은 있겠죠. 질량 얼마? 뭐 2kg이라고 치자. 곱하면 얼마입니까? 되게 어렵죠. 0이죠. 이거 기억해 둡시다. 굉장히 중요한 값이야.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할 때는 힘의 값이 뭐다? 0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요. 근데 이 힘은 무슨 힘이냐? 배울 거야. 알, 자, 힘 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두 힘의 합력, 세 힘의 합력. 쌤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평면상에서 이쪽으로 5N이 작용해, 반대쪽으로 5N이 작용해. 자, 그럼 얘는 합력이 얼마죠?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5, 얼마죠? 0N이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 얘네들의 힘을 합친 거. 뭐, 얘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니까 0뉴턴이라고. 진짜 알짜배기 힘이 얼마냐고.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배기 힘. 두 힘이 작용하는데 알짜배기 힘이 얼마냐 이거지. 또 다른 예로. 한쪽에는 3뉴턴, 한쪽에서는 2뉴턴.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얼마큼 힘을 받아서? 1뉴턴만큼 힘이 받아서. 그치? 그때 얘네들을 합쳤단 말이야, 힘을. 합쳤단 말이야. 그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아무 힘이나 들어가는 게 얘네 힘을 드는 게 아니라 합친 한 힘. 걔의 알짜배기 힘. 그 힘이 0일 때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이러면 얜 정지해 있잖아요. 정지해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그쵸? 힘이 0일 때는 정지해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할 수도 있어? 계속 운동할 수도 있다고. 어떤 예를 들어볼까? 스페이스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는 진공 상태예요. 행성도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만류력도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 어떤 물체를 거기다 딱 올려놔. 그리고 내가 한번 땅 튕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걔는 내가 땅 튕김과 동시에 힘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힘을 주진 않죠. 그쵸? 그럼 걔는 힘이 작용을 안 해. 작용하는데 걔는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움직이잖아. 계속. 어떤 운동?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직선 방향으로 갈 거라고. 등속 직선 운동 하죠. 그런 거야. 또는 또 다른 예로 여기 얼음 빙판이라고 칩시다. 쌤이 쭉 미끄러졌어. 그럼 쭉 미끄러지겠죠. 가다가 어떻게 되죠? 서죠. 그럼 왜 서? 얼음 빙판과 내 발 사이에 마찰력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마찰력한테 한 1억 주면서 야 너 잠깐 가 있어 하고서 마찰력이 잠깐 갔어. 그럴 수는 없지만 마찰력한테 한 1억 주면서 너 마찰력 잠깐만 가 있어. 알았어. 잠깐만 피해줄게. 그러고서 내 미끄럼 탔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가겠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래. 자, 앞에서 죽을 때까지래. 죽을 때까지 계속 간다고? 무슨 운동하면서?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그때 나한테 힘이 작용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할 때는 힘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걸 먼저 알고 넘어가자고. 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잘 나와요. 문제상에서 쭉 읽으면서 우리가 초점, 거기서 포커스만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이 0이다. 알짜 힘이 0이다. 아, 그럼 무조건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에서 쌤이 그래프만 보여주고 넘어갈 거야. 잘 봐.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있어요. 철수가 10m/s로 1초에 10m씩 가는 빠르기로 계속 무슨 운동을 했다?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것도 적어볼게요. 시간, 거리, 속도. 1초 지나고 2초 지나고 3초 지나고 4초 지나고 5초 지났어. 거리는요. 10m 갔겠죠, 1초에. 그럼 2초면 20m, 30m, 40m, 50m 가겠죠. 속도는 1초가 지나도 10이죠. 2초가 지나도 10이죠. 3초가 지나도 10이고요. 4초가 지나도 10이고요. 5초가 지나도 10이에요. 맞죠? 응.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자고. 자, 그려봐.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로 먼저 그리세요. 어떻게 그립니까? 1초가 지나면 10m, 2초가 지나면 20m, 3초가 지나면 30m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더 그려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로 그릴게요. 뭐의 그래프로? 속도의 그래프로. 자, 1초가 돼도 10m/s, 2초가 돼도 10m/s, 3초가 돼도 10m/s, 4초가 돼도 10m/s, 5초가 돼도 10m/s잖아.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정의를 해봐. 속도가 안 변해. 속도가 안 변해. 시간이 지나도. 그지?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거리가 많아지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아, 쌤, 알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봤을 때 직선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무슨 운동입니까?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군요.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근데 우리 앞에서 한 게 있네.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뭐라 했죠? 삼각형 그려서
이것분의 이거 시간분의 시간분의 s 뭐죠? 속도구나. 반드시 기억해 주셔요. 반드시. 근데 봐라. 기울기가 지금 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니까 등속직선 운동이지. 그럼 밑에 거 봐봐. 얘는 뭐죠? 1초 있을 때는 10m 이만큼요. 2초 있을 때는 10m 이만큼요. 3초 있을 때는 이만큼요. 4초일 때는 이만큼요. 똑같이 증가하네? 그럼 얘 아랫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시간, 세로가 속도. 뭐죠? 이동거리가 되겠네. 이동거리가 되겠네.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뭐예요? 자, 강조합시다. 10번만 강조할게요. 시간과 위치.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를 뜻한다.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 VT 그래프에서는 아랫 면적이 뭘 뜻한다? 이동거리를 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래프에서 이거 해놓고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 거 물어볼 거고요. 요까지의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런 거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 이동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등속직선 운동, 힘이 0이다. 왜 힘이, 어떤 힘이 0인가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등속직선 운동을 할 때 이런 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만 굉장히 중요한 기울기의 값과 면적의 값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프가 쉬워지지. 그렇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책 보세요. 어디까지 쌤이 설명했냐면 20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럼 21쪽에 상대 속도에 대해서 하고 가속도를 쌤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상대 속도다. 상대적인 거야. 자, 쌤은 얼굴이 잘생겼다. 이 말은요, 좀 웃긴데. 쌤 얼굴이 잘생겼다. 절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름 괜찮아요. 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못생긴 어떤 친구에 비해서는 잘생길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연예인 중에서 굉장히 잘생긴 어떤 친구에 비해서는 못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거라고. 쌤 키가 크다.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뭐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체형만이 나를 봤다면 작아만 지겠죠. 그쵸? 굉장히 작게 느껴질 텐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옆에 있다면 걔가 날 봤다면 나는 크게 느껴지겠죠. 상대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야. 상대 속도는 누굴 생각해라? 관측자에 따라 해도 되겠네요. 관측자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는 내가 중요하겠죠. 그 두 가지로 표시가 되는 거야. 어떻게 표시하냐면 정리해 줄게. 자, 상대 속도는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면 되는데 속도야. 뭐 생각해야 될까? 부호. 아까 쌤이 얘기했지.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 플러스로 생각하는. 왼쪽으로 하는 건 뭐로 생각해? 마이너스로 생각하라 그랬죠. 지금 내가 관찰자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가는 친구를 생각한다면 나는 플러스로 넣었다면 상대방은 마이너스로 놔줘야 된다고. 그래서 부호를 보셔야 된다고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책의 그림에 뭐가 나왔냐면 자동차에 이동하는 게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는 이쪽으로 또 하나는 뒤쪽에서 이렇게 A와 B가 가고 있는데 A의 속도가 얼마냐면 60, 80. 자, 이 친구가 60km/h고요. 얘는 80km/h래요.
1시간 동안 60km를 간다는 뜻이죠. 1시간 동안 80km를 간다는 얘기죠. 누가 빠릅니까? 얘가 빠르죠. 그쵸? 그럼 봐봐. A가 관측자라고 칩시다. B가 상대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관측자가 B를 본다면 빠르게 느껴질까요? 느리게 느껴질까요? 본인은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속도가 빠르니까 나에게서 자꾸만 어떻게 되죠? 멀어지죠. 그러면 걔는 빠르게 느껴질 거라고.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 똑같이 A는요. 이쪽으로 60km per hour로 가요. 근데 B는요. B는 반대 방향으로 80km per hour로 가요. 그럴 때요. 이 상황과 이 상황 두 가지 생각해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B가 빨라. 그거에서의 B의 속도랑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B의 속도를 비교해 보자고. 내가 자동차를 타면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갈 때, 같은 속도로 가면 나 정지해 있고 쟤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 그치? 근데 반대 방향에서 윙, 윙, 윙. 그럼 걔는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걸까? 아니죠. 상대적이다 이거야.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타난다고. 두 개 비교를 했을 때요. 얘가 훨씬 더, A가 봤을 때 B가 훨씬 더 빨라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그 시계 정해 봅시다. 자, 시계 적는다. 잘 봐. 자, 오른쪽 가니까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자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속도 뭐에서? 80km per hour에서 관찰자의 속도 얼마? 60km per hour의 속도를 빼보니까 얼마? 20km per hour. 뭐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치. 오른쪽 방향으로 20km per hour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그럼 여긴요. 상대방 속도 마이너스 80km per hour에서 60km per hour를 빼면요. 얼마나요? 마이너스 140km per hour로 보이죠?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보이는 거야.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한 거야? 관찰자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거죠.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 거야. 하지만 자기의 속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예제를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24쪽에 가속도 들어갈게요. 24쪽에 가속도를 들어가 봅시다. 이제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내가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 가속도, 속도가 변한다.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왜 변해? 아까 얘기했네. 힘이 작용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친구가 막 뛰어가. 내가 뒤에서 밀어줘. 이 친구 속도 어떻게 될까? 증가하죠. 근데 친구가 막 뛰었는데 내가 앞에서 밀어줘. 속도 어떻게 될까? 감소하죠. 내가 뭐 해줬으니까? 밀어줬으니까. 내가 뭘 줬으니까? 힘을 줬으니까. 힘을 주니까 그 친구의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가속도를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속도가 뭐 하는 거로 생각해라?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속도가 변하면요. 어떻게 변해요? 똑같이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값으로 표시해 준 게 바로 가속도야. 가속도 정의. 일정 시간 동안 누구의 변화? 속도의 변화한 값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쌤이 첫 시간에 얘기해 줬어. 뭐 동안, 뭐뭐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게 분모가 되고요. 뒤에 게 분자가 된다. 우리말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치? 그러면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가속도는요.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 변하니까 나중 속도
속도에서 무슨 속도? 처음 속도를 빼주시면 된다 이거지. 간단하네요. 자, 그러면요. 가속도 A라고 표시해 볼게요. A라고 표시해 볼게요. 시간 뭐로 표시했죠? 선생님 T로 표시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 V라고 표시할게요. 처음 속도 시작은 숫자로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 속도는 V의 0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또는 요 변화한 값을 우리는 T분의 델타 V요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델타라는 말 많이 쓸 거야. 얘는 이 삼각형이 나는 무조건 나중에서 먹고 처음 값을 뺀 값이니까 변화한 량이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가속도는 요 공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얘기할 거다.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얘 부호 있죠? 방향 들어가 있죠? 얘도 방향 들어가 있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겠죠? 시간은요? 방향이 안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이 플러스로 표현되면 가속도는 플러스죠. 얘네들이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죠. 그럼 걔네들의 의미는 뭔가요? 그 전에 하나 더 해봅시다. 속도에서 부호의 의미. 요거와 하나 더. 지금 배우고 있는 가속도에서 부호의 의미. 얘네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아까 속도에서는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속도에서 플러스 3m/s요. 마이너스 3m/s하고 가속도는요. 단위가 어떻게 될까? 얘가 m/s야. 얘는 또 세크고. 그럼 어떻게 되지? 미터의 퍼세크에 세크가 하나 더 있어. 번문수로 풀면 되지. 얘 1 있다라고 치고 분모, 분자. 뭐 돼요? m/s가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가속도 단위는 m/s 제곱이야. 그럼 얘가 적어보자. 플러스 3m/s 제곱과 마이너스 3m/s 제곱. 이 부호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보자. 잘 봐. 속도에서 플러스 값은요. 오른쪽으로 1초에 3m씩 간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값은요. 반대 방향으로 3m/s 1초에 3m씩 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얘는 달라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3m/s 제곱이라는 얘기는 1초 동안 3m/s씩 플러스 증가한다. 1초 동안 3m/s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의 의미는 증가야. 방향이 아니라고. 일로 가든 증가하면 무조건 플러스로 써줘야 돼.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 1초 동안 3m/s씩 뭐 한다? 그렇지. 감소한다라고 기억해 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가속도에서의 부호와 속도에서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비교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앞으로 갈 거야. 아니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무조건 증가하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값이야? 그럼 뭐야? 속도 뒤로 갈 거야? 아니야.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여기가 가속도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났어. 막 쭉. 뭐 되게 막 복잡하게 나왔어. T1, T2, T3, T4, 여기 T5, 여기 T6, 여기 T7 이렇게 나왔어.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야. 속도가 가장 빠른 때는 언제 시간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괜히 되게 많이 올라갔네? T2요 이런다고. 그럼 다 틀려. 속도가 가장 빠를 때는 언제일까? T5입니다. T5. 왜 T5일까? 잘 봐. 가속도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여기까지 플러스였잖아. 선생님 뭐라 했어?
가속도가 플러스면 뭐라 했어? 속도가 증가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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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뭐야? 이때부터 속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은 이때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빠르다. 이거 이해 갑니까? 이거 이해해야 돼. 그럼 쌤, 얘는 뭐예요? 그래, 가르쳐줄게. 잘 봐. 얘 값이 예를 들어서 10m/s 제곱이라면 이 친구는요, 속도가 제일 많이씩 증가한 식이야. 다 증가한 건데 얘는 되게 많이씩 증가한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1씩 증가했다면 얘는 5씩 증가한다면 얘는 10씩 증가했다. 어쨌든 증가하잖아. 내려오면서 증가하는 폭이 작아졌을 뿐이지 계속 증가한 거죠. 언제까지? 요때까지는. 근데 계속 요까지 증가했으니까 속도는 제일 빠른 데는 여기게 되겠죠. 그런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를 보고요. 그래서 가속도에서 부호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속도도 배웠으니까 이제 가속도도 뭘 할까요? 그래프로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보자고? 그래프를 해봅시다. 자, 그래프. 이제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여긴 V가 들어갈 거야. 여기는 뭐가 들어갈 거야? T가 들어갈 거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자, 보자. 얘를 뭘로 나? 우리가 익숙한 Y로 나. 얘는 뭘로 나? 우리가 익숙한 X로 나. 그러면 Y는요, AX 그래프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걸 바꿔봐봐. Y를 뭘로 나? 우리는 뭘로 놨어? V로 놨어. 그치? 그 다음에 S를 뭘로 놨어? T로 놨어. 그러면 요 친구가 뭐가 될 거야? 이 친구가 기울기가 될 거야. 그쵸? 기울기는 엄연히 뜻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값으로 구하죠. x의 변화량 누구? 일정 시간 동안에, 이 변화량 동안에 y의 변화량 여기 속도에서 여기 속도를 뺀 값, 여기 속도에서 여기 속도를 뺀 값 뭐예요? 어머나 가속도잖아. 그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는구나. 기억해 두셔야 되죠. 선생님, 아까 기울기는 속도 아니었나요? 여기 값이 바뀌었죠. 아까 이게 뭐였어? 위치, S였잖아. 지금 뭘로 바뀌었어? V로 바뀌었잖아. 그게 바뀐 거야. 기억해 두시라고. 알겠지? 오케이. 요거 기억해 둡시다. 이 그래프 하나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좀 정리해 놓고 넘어갈게. 이쪽에다가. 누구 그래프에서? VT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뜻한다? 가속도를 뜻한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럼 가속도도 평균 가속도와 무슨 가속도가 있을까요? 순간 가속도가 있겠죠? 자, 굳이 그래프 안 그릴게. 여기다 정리만 할게. 무슨 가속도? 평균 가속도. 무슨 가속도? 순간 가속도. 얘는 뭘까요? 식으로 정리한다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한 속도.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얘는요, 총 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짧은 속도의 변화값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쌤이 앞에서 한 거는 얘네들 그래프로 보라 그랬죠? 뭐로 보라고? 그래프로. 똑같아요. 누구의 그래프에서? VT 그래프. 인젠 VT 그래프. 아까는 ST 그래프였지? 얘도 VT 그래프에서 똑같아. 두 점의 무슨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로 구하시면 된다고. 똑같은 라인이죠. 한 단계만 위로 갔을 뿐이야. 몇 쪽 보시면 되냐면 25쪽에 보시면 돼요. 25쪽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럼 얘는요.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로 구하시면 되겠지요. 알겠습니까? 앞에 한 거랑 똑같아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리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자, 26쪽 보시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 라고 나왔는데, 등가속도 직선운동은요, 쌤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해줄 거고요. 오늘은요, 그래프가 어떻게 내가 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오늘은 정리를 할게요. 잘 봐. 이제 그래프를 보자. 또는 뭐 하자. 이해를 하자. 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뒤섞어 놨는데 그래프 이해하자고.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프는.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 시간과 뭐의 그래프? 속도의 그래프,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요,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와? 기울기와 아래 면적의 의미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당연히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알아야지.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알아야지. 그래프 가르쳐 준 거에서 뭔지는 알아야지. S축이 뭐고 Y축이 뭔지는 알아고 기울기와 면적을 구하라고. 뭔 의미를 가졌는지. 저기 정리해 봅시다. 아까 했죠? 했죠? 만약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프 이렇게 나왔다면 이 기울기는 뭐죠? 속도. 속도를 뜻하는군요. 면적 뜻하는 거 없어요. 다행히도. 여기서 뭘까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면적 구해봐.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곱하지. 가로는 뭐야? 시간. 세로는 가속도. 둘이 곱하는 거네? 가속도 공식. A는 일정 시간 동안에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렇게 됐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AT는 V 마이너스 V 제로죠? 이거 뭐야? 속도 변화량이잖아. 얘 면적 의미하는 게 뭐라고? 속도 변화량이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없어요. 그럼 쌤, 속도 변화량이 뭘 뜻하나요? 이따 얘기해 줄게. 요거 먼저 정리하고. 자, VT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 기울기 뭐 뜻하지?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 속도의 변화량. 뭐지? 가속도를 뜻하는군요. 중요하죠. 그럼 면적은 뭐 뜻하지? 이 면적 말고 어떤 면적으로 생각해? 사각형 면적으로 생각해. 삼각형도 똑같아. 자, 사각형 면적으로 생각해. 이거 면적 아까 어떻게 했었지? 등속도 운동할 때 쌤이 했는데 뭐지? 가로 곱하기 세로. 뭐야? 가로 시간 세로 속도. 둘이 곱하면 뭐야? 이동거리. 이동거리.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 나는 문제 뭐 낼까? VT 그래프 내겠지. 왜?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도 있고 면적이 의미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누가 제일 잘 나와? 이 친구가 제일 잘 나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 안 한 거 있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잘 봐. 여기 가속도야. 여기 시간이고 이렇게 됐어. 얘는요. 면적이 뭘 의미한대? 속도 변화량을 뜻한대. 속도 변화량을 뜻하는데 속도 변화값이 무슨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에요. 얘는요. 속도 변화량을 뜻한데 속도 변화량이 무슨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요.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값이라면 무슨 뜻이야? 속도가 플러스로 증가했다. 얘는 속도의 증가한 양이야. 그럼 밑에 그래프는 속도의 감소한 양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니? 야, 생각해봐. 잘 봐. 여기가 2초야. 여기가 4초고요. 처음 속도가 문제에서 가르쳐. 처음 속도가 4m/s였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리고 여기의 값이 2고요. 여기 값이 1이에요. 그러면 4초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다시 처음 속도가 얼마? 4m/s였습니다. 그래프 가르쳐주고 4초 때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봐. 처음 속도에서 이거 면적 구해봐. 얼마야? 4죠. 플러스 4. 얘가는요? 얼마예요? 1이고 2야.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처음에 얼마 증가했다가
4 증가했다가 나중에 2 감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요? 6m/s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변화량이라는 거는 위로 볼록한 거는 속도 증가량, 아래로 볼록한 거는 속도 감소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된다 그랬지.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자, 이동거리래. 시간과 이동거리, 속도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면적, 이렇게 면적이 있어. 그럼 얘는 뭘 의미함? 이 면적은 뭘 뜻하고 이 면적은 뭐 뜻할까? 얘는 플러스로 간 이동거리. 얘는 마이너스로 간 이동거리. 무슨 뜻이야? 이거는 앞으로 간 거고 이 밑에 면적은 뒤로 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못 읽으면 물리는 어려워져요. 쌤이 어느 정도 도움을 됐는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기울기와 면적을 의미하는 게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뭐다? 속도.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다. A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쌤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ST 그래프 다음에 VT잖아. SVA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그 다음 거의 Y축. 기울기는 그 다음 거의 Y축.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면적은요. 그 전 거의 변화량. 그 전 거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해도 돼.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셔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문제풀이를 해드리면서 등가속도 운동도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지 등가속도 그래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주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속도와 가속도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